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수아입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내용, 알찬 정보, 또 소중한 종목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장 마감 시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락과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던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한 끝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인은 물량 담아낸 반면에 기관만이 홀로 2,333억 원 물량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0.16% 내린 3,920선의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반도체주가 나란히 상승불을 켜줬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반면에 SK하이닉스가 1.51% 오르면서 53만 8천 원의 종가 형성해 줬습니다. 이 밖에 LG에너지솔루션이 1.23%의 상승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대 강세 나타내줬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2.68% 내리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개인과 외인은 물량 덜어낸 반면에 기관만이 홀로 물량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코스닥 1.06% 오른 922선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의 현지 생산 기지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란히 상승 마감해줬는데요. 에코프로 BM이 6% 상승 마감해줬고요. 에코프로가 10%대 강세 보이면서 9만 3천 원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이 밖에 알테오젠이 1.69%의 상승률 달성을 해줬고요. ABL바이오가 오늘 4%대 강세를 나타내줬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만이 홀로 2.18% 내리면서 42만 5,500원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는 시간 주식 트렌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밤 힘차게 달려주실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민상 전문가입니다. 네, 지난주 환율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일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환율 흐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해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가지게 될지 오늘도 구체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이 시장 공략할 수 있는 핵심 공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사이트와 전략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살펴볼 텐데요. 글로벌 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글로벌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미증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미증시 흐름을 보면 상승 흐름을 가졌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구글의 TPU 등장으로 나타난 AI의 지각 변동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재차 발생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연준 위원회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발언으로 시작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은 AI 버블론을 AI 낙관론으로 변화시키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증시 회복세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자,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칩인 TPU라고 하죠. TPU 중심으로 제미나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 이에 따라 AI 산업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 또 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심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런 기대심이 강한 섹터 수급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증시에도 전반적인 그 상승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자, AI 버블론의 핵심은 AI가 엄청난 양의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또 투자를 통해서 그만한 이 인프라를 우리가 충당했을 때 과연 투자 이상의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텐데요. 자, 이번 구글의 시스템 구축은 AI 투자 비용 절감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 부분인 만큼 현 시장의 약재인 AI 버블론을 잠시 진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전히 AI가 엄청난 그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오픈 AI를 중심으로 한 AI 툴은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가져왔습니다. 때문에 엄청난 양의 GPU 구매를 필요로 했으며 또 감가상각이나 유지 비용을 요구한다라는 부분이 문제였는데요. 하지만 이번 구글의 TPU를 중심으로 한 제미나이 시스템 구축은 단순한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결과값에서도 그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이슈는 AI 섹터의 전반적인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그 AI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직 계열화도 하나둘씩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러한 흐름은 엔비디아에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견인시켜 왔던 그 핵심적인 재료였습니다. 따라서 그 독보적인 기술력과 AI에서 필요하는 그 엄청난 양의 그런 수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왔던 것인데요. 여기서 이번 이슈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한동안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 엔비디아 GPU가 대체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이고 또 아직은 폭발적인 수요에 대해서 그런 공급 부분을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하락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 이유는 구글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겠죠. 자, 엔비디아가 이번 이슈로 하락 가능성이 커진 것은 분명할 겁니다. 어차피 지금 관점에서 폭발적인 수요는 여전한 상황이고 한동안 실적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미래의 어떤 특정 시점에서는 수요의 감소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해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이슈 이후에 메타의 구글 TPU 도입 소식까지 더불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가져온 엔비디아의 독점과 높은 그런 기술력은 향후에도 독점이 유지된다라는 전제로 그동안 주가가 반영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선반영하는 주식에서는 특정 시점이 되기
이전에 차익 실현이 한번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호실적에서도 최근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빠지고 있는 엔비디아를 보면 이런 흐름이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엔비디아는 제미나이에 맞설 수 있는 더 효율적인 하드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봐야 결국 시대적인 변화, 이 AI 자체의 지각 변동인데요. 그 변화는 막지 못하겠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하방 가능성을 더 높게 바라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지금이 연말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의 회복 가능성이 뭐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굳이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한번 회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다시 반영되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와 금리 동결 이 두 가지의 가능성만이 있을 텐데요. 만약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QT 종료 시점에 금리 인하 이 두 가지 유동성 공급이죠. 이 부분이 겹쳐지면서 평소보다 많은 인플레이션을 단기에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불어서 관세 인플레까지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금리 인하는 곧 그 인플레이션을 거의 확실하게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반대로 현 시점에서 금리를 만약에 동결하게 된다면 미국의 부채 해소 기대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디폴트 가능성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우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국의 부채는 해소 자체가 지금까지도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셧다운의 이유도 국가 부채 문제로 인한 재정 축소 그것이 이제 미국 정치권 내에서 문제가 되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이기기는 했지만 내년 중간 선거 때문이라도 국가 재정을 더 이상 줄이는 것은 좀 부담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년 중간 선거까지 추가적인 재정 축소가 진행되게 된다면 지금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트럼프가 더 지지율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빠르게 레임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축소는 사실상 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추가적인 재정 축소는 생각하기 어려운 방향이었고요.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쓰는 돈은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게 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동결을 해버린다면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기간의 양적 긴축이 끝나고 금리 인하가 진행 중인 시기에서 지금 갚는 이자는 금리가 높음으로 비싸지만 나중에 갚는 이자는 금리가 낮아져 있으므로 저렴한 개념이 됩니다.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수록 돈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부채에 대한 부담을 희석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 부채만을 생각한다면 금리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지금 시점에서는 인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결정되는 금리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리스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이런 개념이 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인플레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그리고 디플레이션에서 이어지는 디폴트를 우려해야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금리를 빠르게 내린 후에 적당한 선에서 금리를 장기간 동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부채 리스크도 줄이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면서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다만 제가 12월 금리 인하는 이번 금리 인하죠. 거의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만큼 염준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경계심을 좀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네. 쳐다보셔가지고
네네. 심리적으로도 봐야죠, 전문가님. 네네. 보고 계셨구나. 아, 네네. 네. 심리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파우르장이 막 매파 발언을 할 때도 있고 맞아요. 어떤 때는 되게 막뭐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때도 있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네.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그러면 파우르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요? 워낙 계속 말이 바뀌어가지고 헷갈리는데요. 비둘기가 될까요? 매가 될까요? 아무래도 비둘기 아닐까요? 아니죠. 유동성을 공급해 줬는데 거기다가 비둘기 발언을 하면 시장이 막 더 너무 과열돼 매파적 버리니까. 발언으로 그쵸, 그쵸. 가겠네요. 이 네네. 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음. 내가 이거는 매파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파우르장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거는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그쵸. 높다고. 네. 근데 진행이 되면서 파우르장이 이제 강한 매파 발언, 그 강한 매파 발언은 내년 금리 인하 횟수가 뭐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말이 조금 이게 세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 흐름을 전망하면 되겠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일 또 마침 파우르장이 이제 연설이 진행되는데요. 네. 내일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FOMC에서 확실한 거는 이번 FOMC에서는 매파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이게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쵸. 막 강한 매파 발언 해버리면. 근데 네네. 연말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석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증시는 연말 랠리는 저는 이제 거의 확실하게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난주 미증시는 구글의 AI 칩 발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수요 둔화 우려로 단기 조정이 있었지만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번 조정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그동안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부담으로 네네. 코스피 지수가 뭐 좀 좋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코스닥은 이제 폭등을 했었죠. 코스닥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요즘. 근데 제가 네. 보름 전에도 추천했고 그 전주도 추천했고 집중적으로 추천했고 그게 다 네네. 뭡니까? 코스닥 종목이었죠. 예측하신 건가요, 혹시? 그렇죠. 정책에 대한 부분은 좀 예상하고 있었어요. 오, 네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내수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고 이제 강력한 부양 정책이 한 번은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인데 보름 전이면 정말 저가 매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때 진입됐던 종목이 바로 고영이라는 고영이요. AI로 네네, 추천드렸던 맞아요. 기억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고영 추천드렸었는데 11월 11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19,100원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월 11일 요날 추천드렸고 19,100원 요날 안 잡히고 14일에 죄송합니다. 14일에도 안 잡히고요. 17일에 잡혔습니다. 17일에 네. 제가 헷갈렸어요. 17일. 종목이 좀 몇 개 네. 있다 보니까 17일에 매수 체결이 되었고 잠시 좀 횡보하는 구간 조금 부진한 거 여기는 살짝 이제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크게 뭐 물렸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 약간 조금 횡보하는 구간이 나타나다가 이후로 자 금요일장에 25% 종가 기준으로 21.6%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17.5% 그리고 종가 기준 1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목표가를 충분하게 돌파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제가 그 목표 구간도 미리 좀 그 분할 매도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구간을 보기가 어렵다면은 분할 매도에 대한 구간을 보기가 어렵다면 기간을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만큼 기간이라는 거는 그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 보기가 어려우시다면은 그냥 뭐 연말까지 놔둬도 지금 매수가까지는 좀 오기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좀 자율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너무 좋은 수익 나왔는데 지금 네네. 박수라도 좀 박수. 저는 너무 40%에 좋거든요. 가까운. 네네. 너무 좋거든요 지금. 그럼요. 네네. 아마 너무 시청자분들도 기뻐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관심 없으신 줄 알고. 음.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고영 이렇게 좋은 수익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자 지난주 그리고 추천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하이브 제가 추천드렸죠.
하이브, 네네. 하이브 추천드렸고 마찬가지로 좀 금요일에 좀 상승폭이 좀 강하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 그럼에도 오늘도 좀 수익권인 상황입니다. 아직 보유 중인 종목이고요. 목표가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날 같이 추천드린 게 한글과 컴퓨터라는 종목인데요. 이 매수가를 제시드린 부분에서 체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종목이 그러니까 모두 다 체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좀 이게 가능성 높은 그 저점 구간, 네네. 그다음에 목표 구간도 이렇게 좀 분석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조금 안 잡혔던 종목들도 좀 있기도 하죠. 하지만 그 지난주 종목이 어쨌거나 지금 수익권에서 가져가고 있다. 그쵸. 요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제가 코스닥 흐름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이제 기대했던 그게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네네. 또 이제 수익으로 우리가 이어졌잖아요. 그쵸.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또 맞아요. 연말 랠리까지 제가 기대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채팅창에서 코스닥 네네. 분위기 이어질까요? 뭐 이런 질문들도 올라오고 그거 있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너무 잡아드리도록 좋을 것 하겠습니다.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략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수익률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생방송 안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략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 단기간 안에 최고가 기준 10.5%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또 엔터주로 소개해드렸던 하이브가 4.63%의 상승률, 자동차 부품주로 공략해드렸던 SL이 22%대 상승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 밖에 고영과 동부건설이 각각 39.25%의 상승률, 8.6%의 상승률을 달성을 해줬고요. 2차 전지주로 소개해드렸던 에코앤드림이 19.02%의 상승률, AI 관련주로 소개해드렸던 솔트룩스 역시 10%대 상승률 기록해준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쵸? 시청자분들이. 네네. 우선 지난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최근 환율 불안의 영향으로 코스피는 강보합세가 나타났고 반면에 코스닥은 돌발적인 정책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요일장부터 폭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환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미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히 환율에 대한 그런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을 텐데요. 최근 환율의 강세 요인은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는데 국내 정치판에서의 충돌이 환율을 더욱더 자극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요. 네,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제라는 부분은 고질적인 부분이고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건 제외하고 지난주 한은의 금리 동결 소식과 향후 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지게 된 만큼 지난주 일부 구간에서는 원화 가치가 일시적으로 소폭 상승하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잠시나마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환율이 약세를 보이는 구간에서도 코스피는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부진한 흐름을 가졌습니다. 현 시점에서 국내 증시의 동결은 경기 위축이라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도 증시의 어떤 상승세가 제한이 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고 금리를 만약에 내렸다면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국내의 금리 동결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80원은 국민연금의 환해지의 조건이 되게 됩니다. 아직은 1,470원대에 왔다 갔다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대로라면은 환율 1,500원 이상도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 흐름이겠는데요.
자,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도 하죠. 환율 1,500원이 뚫리게 된다면, 돌파하게 된다면 그때는 환율을 좀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연말 전에는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고 이 1,5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은 연말 전에는 좀 나타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문제 자체가 1월 이후에나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제인데 지금도 뭐 환율 상승의 그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1,480원이라는 그 구간 자체는 좀 그만큼 강력한 저항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환율이 이번 주까지만 버텨주게 된다면 12월 연말 랠리가 진행되게 되면서 잠시나마 환율을 좀 반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외환 당국의 실제 환율 개입은 지금까지는 뭐 구두상의 그런 어떤 개입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개입할 거다 이런 구두상의 개입이었지만 실제 개입은 1,500원이 돌파되고 나서야 나타날 수가 있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환해지와 같은 일시적인 그런 보완이 아닌 우리가 외화 수급을 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만 그 환율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환율 상승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이 부분은 뭐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이 다양한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뭐 뻔한 내용이지만 대미 투자에서 유출되는 그 외화에 대한 보완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아무리 무역 협상이 유리하게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외화를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개념인 만큼 이 투자를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원금에 대한 회수 여부가 지금은 좀 시작 단계니까 불분명한 그런 개념이 될 수 있겠죠. 물론 한미 무역 협상 내용에 여러 단서 조항도 들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초기인 만큼 불확실성이 지금은 높게 작용하는 그런 구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의 환율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시기인 것이고 지금 진행되는 정책에 따라서 향후 환율의 흐름이나 증시 흐름도 강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정부는 투자자 세제 혜택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다음 달에 발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의 소득공제 규모 확대, 그리고 기관 투자, 증권거래세 면제 등 이런 여러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또 코스닥 상장 문턱을 낮추고 부실기업 퇴출 요건을 강화하는 이런 조치가 예고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지원과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금요일부터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정치는 이 정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이 사실상 장악하게 되면서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증시 개편 정책에 대한 어떤 제동은 나타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오랜 시간 지속되어 온 그 정치 문제로 그동안은 뭐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반대쪽에서 이렇게 반대하고 어떤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지만 이제는 반대로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이런 여당의 독주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마다 이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투자에서 중요한 거는 정치 그 자체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이해와 활용일 텐데요. 기존에 코스피가 연일 폭등하면서 4,2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러한 정책 수의 기대감이 반영되었었기 때문입니다. 자, 현 정부는 시중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부동산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또 증시에 대한 규제는 꾸준하게 풀어주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그동안 코스피를 강력하게 끌어왔으며 이제는 코스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따라서 당분간은 코스피보다 코스피 쪽으로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바라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을 먼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빠른 경제 성장을 해왔고 그에 비해서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좀 부실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고착화된 그런 경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수 위주로 구성된 코스닥이 부실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경기 변화에 따른 그런 체감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요. 실제로 지금 중소기업 부실 채권은 최고치를 뭐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수는 뭐 사실상 거의 망가져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은 1,500원대를 위협하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환율 상승은 물가 상승과 직결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지만 반면에 수출 기업인 뭐 코스피가 좀 집중되어 있죠. 입장에서는 환율 상승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그대로 가게 된다면 어떤 대책 없이 이대로 가게 된다면 코스피만 오르고 코스닥은 계속 지지부진한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어떤 내수 부양에 대한 그런 정책을 위해 그런 내수 부양을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수를 살리려면 어떤 정책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정책을 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우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비를 먼저 좀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비를 유도하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렇죠. 네.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런 부분을 먼저 네, 생각할 네. 수 있을 텐데 지금 환율이 좀 높은 상황이죠. 그죠? 높은 그쵸, 상황에서 많이 금리 높아요. 인하는 네, 사실상 뭐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다음에 맞아요. 부동산 풀어주겠습니까? 부동산 규제도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네. 절대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 그러니까 부동산을 풀어줘도 경기는 살아나거든요. 네. 이게 뭐 안 된다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풀어주면 살아나는 건 맞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네. 하지만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이 나왔던 것이고 제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좀 코스닥에 좀 집중해서 좀 종목을 많이 들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정책이 결국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항상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 지금 내수가 다 망가지는데 더 망가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국제 그 경제는 뭐 좀 크게 좀 불안한 상황이고 뭐 금값도 얼마 전까지 폭등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달러는 강달러 현상을 또 보이고 있고 강달러라기보다는 원화가 떨어진 원화 게 가치가 맞겠지만 좀 떨어지는. 아무튼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정책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보름 전에 정말 집중 매수 기간이다 하고서 막 담아라고 막 탕세고 네. 정말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보름 전이 정말 최악의 시점이었어요. 버블론도 네. 나왔고 막 뭐 금리를 뭐 동결한다는 별소리가 다 맞아요. 나왔었는데 네네. 최악의 시점에서 저는 강력하게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이제는 코스닥이 폭등하면서 연말 랠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네, 그죠? 네. 지금은 수확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거를 쫓아가서 추격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다 했잖아요. 미리 종목을 준비해놨다가. 매집해왔잖아요. 네네. 섹터별로 매집을 했잖아요. 그렇죠. 좋은 종목 다 드렸죠. 그렇죠. 매집해놨고 그다음에 결과 나왔어요. 고용으로 막 크게 수익 봤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했을 때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문자 통해서 좀 많이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 대한 흐름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는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였지만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연말 랠리도 코스닥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 있는 만큼 코스닥 시장의 흐름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와 더불어서 국내 증시 흐름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식 트렌드에서는요. 최근 시장 흐름 체크와 함께 주목해봐야 할 이슈들을 브리핑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시장의 흐름 속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시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의 공략주까지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요. 또 어떤 섹터에 숨겨진 투자 기회가 있을지 오늘의 공략주 두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 섹터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지금 뭐 코스닥 이렇게 폭등했는데 뭐 투자할 게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있겠지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우선은 오늘 그 준비한 첫 번째 종목 섹터는 반도체 소재주 섹터를 아,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소재주. 반도체 네네. 소재주. 자, 제가 지난 11월 초에도 반도체 장비 관련주를 추천드렸습니다. 현재도 보유주 중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이제 소재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우선 섹터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AI, 전기차, 5G 데이터 센터 등 기술 성장과 함께 핵심이 되는 그런 산업인데요. 최근 삼성전자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수급이 강하게 이어져 오다가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환율로 인한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삼성전자 주가를 바라보면은 신만전자가 좀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삼전의 경우 개별 재료가 있는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만큼 연말 랠리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 흐름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따라서 섹터 전반의 수급은 최소 12월까지는 12월 말, 최소한 12월 말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종목에 따라 그동안 수급이 강했었고 조정 기간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종목별 그런 편차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삼전 같은 우량주를 투자할 경우에는 수익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뭐 크게 높지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AI 버블론이라는 게 묻혀 있는 그런 논란이 묻혀 있는 상황에서 자, 이런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특히나 지금 그 코스닥 지원 정책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인 만큼 자, 성장주 쪽에서 그 어떤 대체 종목을 찾아본다면 단기에 좋은 결과값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그중에서도 AI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쪽에 직접 수혜주를 찾아봤는데요. 자, HBM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넓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인데 기존 D램이 1차선이라면은 HBM은 수십 차선인 것이고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죠. 그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AI에서는 필요로 하는 그 필수적인 그런 부품인 것인데요. 자, 삼전이 올해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도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HBM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자, 수요는 폭발적인 반면에 공급을 보면은 지금 50% 정도로 정말 절대적인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공급 부족이라는 부분은 다시 또 가격을 인상시키게 되고 이러한 흐름은 내년까지의 실적 기대감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특히나 내년부터는 구글의 차세대 TPU의 HBM4가 탑재되면서 공급량이 더욱더 이제 부족해지게 될 텐데요. 자, 이는 HBM 관련 섹터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 HBM 관련주 중에서도 성장주를 좀 골라봤는데요.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공략 섹터로 반도체 소재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소재주는 현재 HBM을 중심으로 내년까지 성장 모멘텀이 매우 강한 섹터인데요. 이에 따른 수혜주들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신 반도체 소재주 그럼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YC캠이라는 종목입니다. YC캠. 네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종목 공개하고 네. 빠르게 하겠습니다. 자, YC캠은 반도체 정밀 그 소재 기업으로 첨단 공정이나 차세대 기술 관련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삼장 잠재력을 인정받아온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YC캠의 주가는 24년도 5월까지 폭발적인 그런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자, 이후에 반도체 여팡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서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서 단기 실적 악화나 적자 부분이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세가 또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반도체 시장 회복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자 조금씩은 반등이 나타나는데 여전히 뭐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번 4분기나 뭐 26년도에 반도체 업체 전반적인 그런 실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대부분이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시기이죠. 자, 이미 올해 1분기부터 이 기업은 매출 증가가 벌써부터 나타났고 그렇게 부진했던 구간에서도 영업 손실도 감소를 하고 이렇게 실적 개선이 이미 시작되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가의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면 좋을 텐데요. 자, 현재 주가가 미래의 관점보다는 과거 실적 악화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 부분, 이게 바로 이제 뭐 저가 매수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추후에 이게 뭐 상승의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보면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 네.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23년 4월 말씀드렸던 정말 강한 폭등이 이어졌다가 크게 조정을 한번 받았고 또 이 기업이 실적은 개선은 되는데 업황은 부진하니까 이렇게 크게 횡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이해를 먼저 가지고 그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그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나 어떤 기대감만을 두고 본다면 상승이 더 강하게 갔어야 되지만 섹터 자체의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탄력을 못 받은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다시 최근에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불안한 구간이었죠. 11월에 강한 조정을 한번 받았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지원 정책이 나오면서 이 기업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에 절반 매수하고 이렇게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해서 YC캠 추천드리겠고 구체적인 대응 부분은 제가 또 이제 구체적으로 팝스통신망 안에서 문자 네네 그죠. 네네. 네네 아무튼 공략을 거기서 해주실 구체적으로 예정이죠.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로 YC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 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섹터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공략 섹터는 어떤 섹터 준비해 주셨을까요? 제가 길게 했더니 시간이 너무 없네요. 맞아요. 시간이 조금 모자라요. 블라인드 종목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야심차게 준비하신 빠르게 종목. 좀 해보겠습니다. 설명. 좋습니다. 자, 우선 유리기판 관련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그런 기술이며 향후 수년을 기준으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리기판은 반도체 플라스틱 필름 기반의 한계를 유리기판으로 대체를 하면서 반도체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AI 시대의 고성능 반도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상승 잠재력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특히나 AI 투자가 집중되는 지금 시기에서 필수적인 기술인 유리기판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요. 자, 기존 플라스틱 대비 배선 정밀도를 혁신적으로 개선을 하고 패키징 비용이나 효율 그리고 열 관리까지 개선이 되는 만큼 필수적인 기술을 넘어서 절대적인 기술, 절대 필요한 이미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가 이 부분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HBM 패키징 고도화를 위한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든 뭐든 다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AI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량만으로도 사실 공급이 절대 부족한 그런 시기인데요. 고성능 PC나 모바일, 자동차 전장 부품 이런 식으로 넓게 또 이제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공급 부족은 최소 수년간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거 좀 생략을 하겠고요. 아무튼 이게 정말 좋은 거다. 네네. 절대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적이다. 블라인드 종목으로 준비하신 만큼 맞죠.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하신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제가 야심차게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아무튼 이 섹터 자체도 이만큼 강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말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핵심
종목을 또 유리기판 섹터에서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두 번째 공략 섹터로는 유리기판 관련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신 유리기판 관련주 블라인드 종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종목 혹시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종목 힌트요. 네, 어떤 기업인지. 우선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냥 좋습니다. 설명을 빠르게 드려볼게요. 자, 우선 이 종목의 잠재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장용 커버 글라스와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에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은 기존 모바일용 3D 커버 글라스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시장인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게 되면서 초대형 커버 글라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기업은 세계 최초로 초대형 곡면 글라스 개발에 성공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글라스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전장용 커버 글라스 매출만 두고 보더라도 그 성장을 뚜렷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 28년까지 확정된 수주 물량이 이미 크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이 매출이 안정적이고 주요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보다 주가 반영의 핵심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유도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 이 섹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기업은 반도체 유리기판 시제품 개발에 성공을 이미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 하반기 해외 공장의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26년도에 매출 목표가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 28년에는 유리기판 사업에서만 자동차 전장 제외하고 유리기판 사업에서만 26년 매출의 5배를 성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좀 이 추세로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순 목표치가 아니겠고요. 이미 기술 개발이 끝나 있고 공급량 자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조 비용을 경쟁사보다 크게 낮춘 부분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차피 뭐 수요 부분이 공급보다 수요가 너무 폭발적인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이게 원가에 대한 부분이 정말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마진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은 경쟁사 대비해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장기간의 개발과 시제품 성공으로 이제는 양산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는 아직까지도 크게는 상승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군으로 이 성장률은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으로도 충분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년 11월이죠. 지금 최근까지도 강세가 좀 이 횡보하는 구간 안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세 하는 추세 고점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크게 최근에 좀 증시 불안하면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정말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 제가 그 문자시장 주시면은 구체적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장기 전략 대응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블라인드 종목까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은 유리기판 관련주로 매출 성장이 확실시되는 성장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송 하단에 QR코드 준비해뒀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신 후에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문자 통해서도 저희와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정석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오늘의 공약주와 더불어서 이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에 대한 이슈부터 오늘의 공략주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현명한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